자궁경부 이의 형성증, HPV 바이러스, 자궁경부암 모두 들어는 보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셔서 좀 답답하셨죠? 이 궁금증을 모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권사무의과 권영일 박사입니다. 오늘은 자궁경부 이의 형성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자궁경부 이의 형성증 진단을 받으시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질문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암인가요? 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궁경부 이의 형성증은 암이 아닙니다. 다만 암이 되기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를 전암성 병변이라고 합니다. 즉 암이 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자궁경부 표면에 있는 상태이죠. 암은 아니지만 암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자궁경부 이의 형성증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그 원인은 바로 HPV 바이러스입니다. 산부인과에서 HPV 검사 받아보신 분들의 경우 고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나뉘어 많은 번호들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결과 고위험군 중에서도 특히 16번과 18번이 나올 경우 이 상태를 방치하면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죠. 결국 자궁경부암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자궁경부 이의 형성증은 HPV 인류종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해 자궁경부 세포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변형되어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현재 유일하게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암입니다. 이 자궁경부암의 원인인 인유도종 바이러스는 남녀 간의 성관계에서 전파되는 바이러스입니다. 때문에 요새는 가다실 국가와 같은 자궁경부암 백신을 남녀 구분 없이 접종하는 것이 서로 간의 에티켓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자궁경부암 백신은 어떻게 개발되었을까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자궁경부암은 헤르페스 같은 단순 포진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하우젠 박사는 생각이 달랐죠. 하우젠 박사는 인유도종 바이러스의 유전체를 이용해 그 안에 수많은 바이러스를 일일이 구분해 번호로 분류하고 결국 자궁경부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70%가 인유도종 바이러스 고위험군이 16번, 18번 중 하나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200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죠. 이로 인해 자궁경부암은 세계 과학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그 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의 결과로 여러분이 지금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 권영일 박사도 하우젠 박사를 만나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궁경부암 백신 개발은 자궁경부암 발생률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였는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HPV 인유도종 바이러스는 존재하고 자궁경부 이의 형성증을 진단받는 분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걸까요? 산부인과 검진을 정기적으로 반드시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병변의 조기 발견을 하시고 이에 대해 적절한 치료 및 예방을 하신다면 자궁경부 암으로의 진행을 방지하고 조기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사는 조직학적 검사와 세포진 검사로 나뉩니다. 조직학적 검사는 CIN 1, 2, 3 단계로 구분되어 결과가 나오며 세포진 검사는 베데스다 검사는 로우 그레이드 CL, 하이 그레이드 CL 같은 식으로 결과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조직 검사는 경부에서 조직을 떼내서 직접 검체를 통해 검사를 하는 방식이고요. 베데스다 방식의 팝스미어는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해주고 있는 그 검사인데요.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럼 단계별 상태를 사진으로도 봐볼게요. 사진으로 본 경부를 보면 단계가 올라갈수록 경부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이 확연히 보입니다. 다음 사진도 보시죠. CIN은 자궁경부 상피 측에 이형성 세포가 존재하는 양의 여부로 판단합니다. CIN1은 경증으로 상피증 3분의 1에서 발견되며 3 내지 6개월마다 정기적인 검진으로 추적 관찰하며 자연치유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CIN2와 CIN3는 중증으로 암의 전 단계로 구분되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경부 고주파 레이저나 원추 절제술로 치료하게 됩니다. CIN3에서 보시면 제자리 암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자리 암이라고 해서 꼭 치명성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분들이 제자리암 이야기를 듣고 내원을 하시면 암인 줄 알고 족출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거나 족출을 해야만 하는 줄 아시고 걱정이 많은 상태로 내원을 하십니다. 저 권영일 박사는 28년 산부인과 의사로 지내며 많은 암 환자분들을 만나고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제자리 암이라고 해서 자궁을 무조건 적출하지 않습니다. 원추 절제 혹은 저 권 박사만의 소설 노하우로 제자리 암의 병변 부분을 자궁을 보존하며
완벽히 제거하고 재발하지 않게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수술을 하는 것이죠. 경부의 일부를 절제하는 것과 적출을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적출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임파선까지 모두 제거하게 되어 추후 암의 전이에 대한 검사가 어려워지고 적출 후유증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적출은 최후의 방법인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궁경부 원초 절제술은 이 형성증을 치료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의심되는 병변 부위를 포함한 자궁경부 일부를 원추 모양으로 절제하는 시술입니다. 고주파를 이용한 소작술도 있는데요. 병변 부분만 일부 제거하는 방법으로 시술 시간이 20분 내외로 짧고 회복이 빨라 임신을 준비하거나 병변의 분포가 적을 경우 용이한 시술입니다. 하지만 병변의 상태가 약하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원추 절제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 세포검사하고 조직검사가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자궁경부의 내부 병변이 의심될 때, 세 번째로 병변이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HPV 감염이 계속적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원추 절제술 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일까요? 원추 절제술 시 침륜된 병변의 경계 구분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만큼 집도위에 많은 노하우와 실력이 필요하겠죠. 병변이 남지 않게 충분하지만 지나치지 않은 병변의 절제를 시행해야 할 것이며, 병변이 남아 재발을 하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요. 이 형성증으로 인해 원추 절제술을 이미 받으신 환자분들이 다시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추 절제 시 병변이 완전 제거가 중요하지만 그게 잘 안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병변의 잔재는 재발의 원인이 되고, 이럴 경우 조직검사 결과에 컷 마진이 포지티브라고 하는, 즉 병변의 절제 부분이 남아있다는 결과지를 가지고 오십니다. 안타까운 경우이죠. 매우 겁이 나신 상태로 내원하시고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 강남 권사무의과와 함께라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수술 후 병변이 남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주저 말고 저 권 박사를 찾아오세요. 남아있는 병변까지 모두 제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추 절제술 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자궁경부 협착이 발생하여 자궁경부가 좁아지거나 막혀 생리혈 배출에 문제가 생기거나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집도위의 실력과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추 절제술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는 필수입니다. 이 형성증의 재발은 약 5 내지 10% 정도에서 일어나는데, 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HPV 감염이 큰 원인이 됩니다. HPV 감염자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하신다면 그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면역력이 약해질 때 감염이 특히 잘 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부 흡연이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담배는 백해무익이지만요. 특히 피임약의 과다 장기 복용이 바이러스를 증폭시킬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에는 지속적인 추적 관찰과 말씀드린 주의사항들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지금까지 자궁경부 이형성증과 HPV 임유두종 바이러스, 그리고 자궁경부암과 원추 절제술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아마 내용이 쉽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점은 언제라도 강남 권사무의과에 문의 주세요. 여러분의 답답함을 뻥 뚫어드리고 더불어 치료도 완벽하게 해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저 권 박사는 오늘도 여러분의 자궁 건강을 위해 연구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이 너무 짧아져서 서운하기도 한데요. 감기 안 걸리게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